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기본부터 고급까지 부동산 투자 노하우 키우기.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재테크하는 월급쟁이 경제적 자유. 회원이 되시고자 하는 분은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투자 분석 보고서, 플래티넘 회원과 다이아몬드 회원은 세 달에 한 번씩 보고서를 공유를 해드립니다. 부동산 투자 체크리스트, 회원분들이 요청하시면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확인을 하고 투자 감각을 익히는지, 투자를 해야 될 시기와 말아야 될 시기,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유동성이라고 했습니다. 자산이 가치가 올라가려면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야 되고 그 돈에 의해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 외에도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인구의 변화라든지 또는 기타 금리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데이터들을 어디서 봐야 될까요? 자, 오늘은 그것의 한 예를 좀 말씀을 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데이터를 보시고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는 사이트는 KB부동산으로 들어가셔서 데이터 허브에 공공 통계, 인구, 미래 인구 전망, 총 인구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이다. 대충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2020년도에 5,180만 명으로 피크를 찍고 그 다음에 2030년도에는 마이너스 0.7%가 떨어져서 5,130만 명, 2040년도에는 5천만 명, 2050년도에는 4,700만 명 이렇게 계속 떨어집니다. 인구가.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인구와 가구 수 비례하는데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1인 가구는 증가를 해서 아마 2035년까지는 증가를 할 텐데 1인 가구가 증가한다고 정말 30평대 또는 25평대 아파트가 계속 가격이 상승을 할까요?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르면 2028년도, 뭐 2030년도 정도가 되면 힘이 다 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진짜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인구 노령화의 심각성. 집값이 올라가려면 한참 생산해서 생산 연령이죠. 20대, 30대, 40대가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계속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이 인구 비율을 보면 노령화층이 많아져요. 70대, 그렇죠? 여기 이제 70대 이제 퍼센트를 따지면은 70대 이상을 보통 노령 65세 이상, 65세 이상 뭐 70대를 이제 노령 인구라고 하는데 노령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2015년도에 13%, 20년도에 16%, 25년도에 20%, 2050년도에 40% 거의 절반 정도예요. 생산 인구가 15세부터 64세까지 잡았네요. 64세도 생산 인구를 잡았는데 생산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유소년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소비 계층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령 인구로 갈수록 집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1인 가구 전국 평균 증가율, 1인 가구 증가율을 보면 전국적으로 세종, 경기, 제주, 인천, 충남, 강원, 충북 이런 순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30평대 아파트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될까요? 이 부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가구주 전국 평균 증가율 고령자가 지금 증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감률이 지금 높은 곳을 보면 네, 지금 세종 51%,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 34%, 울산도 31%. 예, 근데 평균보다 낮은 거, 24%보다 낮은 곳은 뭐 광주, 대구, 경북, 서울, 부산 뭐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가구 수 비중이 늘어나면 가구원 분과에 따른 신규 주택 수요로 연결될 수 있지만 고령화가 심각해질수록 보수적으로 투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인 가구 고령화는 재건축 추진력이 다인 가구보다 적어지고 빈집 증가로 연동되며 비인기 지역으로 낙후될 가능성을 배제시키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세종을 비롯해 경기, 인천 등 젊은 가구가 늘어나는 수도권도 고령자 가구 수 증가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히려 출생률이 적고 이미 고령화 단계로 넘어간 지방이 역기저 효과로 고령자 가구 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완만했습니다. 서울은 고령자 가구주 증가율이 18.7%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인 가구 고령화는 재건축 추진력이 다인 가구보다 적다. 그죠? 그리고 빈집 증가가 연동된다. 맺은 말입니다. 뉴욕에 저명한 한 신경정신과 의사는 퇴임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환자들을 만나면서 나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스승은 환자들이 입에 담는 만약이란 두 글자였습니다. 나와 만난 환자들은 대부분 시간을 지난 일을 회고하고 그때 반드시 해야 했는데 하지 못했던 일을 후회하면서 보내는 걸 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뭔가를 잘했더라면, 만약 그때 그 의사의 말을 잘 들었더라면, 하지만 그렇게 후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엄청난 정신적인 소모를 가져올 뿐이죠. 차라리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당신이 습관처럼 쓰는 만약이란 말을 다음이라는 말로 바꾸어 보세요. 다음에 기회가 오면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래를 향한 희망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또한 생명의 힘이 되어 지병이 호전되어 가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이미 지난 일을 가슴에 담아두지 마세요. 문득 지난 일을 후회하는 마음이 들면 이렇게 말하세요. 다음엔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한다면 과거의 후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동시에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정열을 현실과 미래에 쏟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은 절망이고 다음은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은 지혜보다 똑똑합니다 중에서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